34번 증거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은 3번인데 3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답 3번 체크해 보시고요. 법원은 범죄의 구속 요건이나 법률상에 규정된 형의 가중 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 조사 방식의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제 직권, 법원의 직권이죠. 법원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이죠. 법원이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직권으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법원은. 그래서 형법 제51조를 참작해갖고 양형을 때리는 데 있어서 용서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봐줄지 안 봐줄지 그 여부를 얼마든지 직권으로 양형의 조건에 관한 것을 수집이나 조사가 가능합니다. 아니다 이 말이 들어가서 틀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거야. 우리 그 최근에 그잖아요. 뭐 정유정인가요? 뭐 그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자기 또래인데 뭐 가외 한다고 뭐 사이트에서 만나서 그 애를 죽여갖고 막 시신을 가방에 넣어서 버리고 한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보시면요. 그 변호인의 주장이 뭐냐면은 피고인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성문도 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범죄 후의 정황. 자, 한번 가봅시다. 제가 여기 준비해온 화면이 있는데 형법 제51조 양형의 참작 사유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요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전 이거 다 암기했거든요. 연성지간 동수결정이다 이렇게 암기했는데 자, 51조에 보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해서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동기나 수단, 그리고 그 결과.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범죄 후의 정황이죠. 그 정유정 사건에서 보시면은 CCTV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막 살해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됐는데 막 뭐가 신바람이 나서 그 캐리어 가방을 갖다가 시신을 담을 캐리어 가방을 막 신바람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가방을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범죄 후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죠? 정황은 바로 피고인이 반성이라는 기미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양형을 참작하는 데 있어서 형량을 깎아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형법 제51조 바로 이 양형의 조건에 관해서 법원이 얼마든지 그 직권으로 수집이나 조사가 가능합니다. 아니다. 요 부분이 들어가서 틀린 거고 거기다가 좀 적어놔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었어요? 우리 최근에 텔레비에서 나왔던 거 그 정유정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막 지금 살해하고 온 여자가 가방 캐리어 시신을 넣어둘 가방 캐리어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길거리에 CCTV에 찍혔는데 보니까 막 뭐가 신이 나서 춤을 추듯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막 그 캐리어 가방을 들고 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반성문을 뭐 천장만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법관이 용서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은. 그죠? 법정 최대 형량을 때리겠죠. 그죠?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3번 체크하시고요.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정답이 아닌 거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명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해 왔느냐. 거기에 관한 거죠. 이건 증거 능력은. 증명력은 또 뭐야? 증명력. 증거 능력, 증명력 여러분 구분 못하면 큰일 나. 예? 자,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은 증거 능력, 자, 잠깐 봅시다. 증거 능력, 그리고 이거는 적법 절차.
적법 절차를 지켜 생성된 문제니까 가져온 증거물이냐, 이걸 보는 거고, 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증거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져온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법정의 증거로 들이내밀 수가 없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은 뭐 증거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증명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신빙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살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봤습니까? 했더니 예, 판사님, 제가 홍길동이가 아무개를 죽이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칼로 확 찌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판사님, 지금 증인의 직업은 건달, 깡패고 노다지 거짓말을 일삼는 자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그 조직폭력배 활동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들이내밀면은 그 증인이 그 출신이 깡패 출신이고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것을 딱 증명해서 보이면 그 증명력이 어떻게 감퇴가 되겠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조폭걔가 신빙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걔의 진술이. 그래서 이 증명력이라는 것도 있어야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자, 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서 가져온 증거물이어야지 되고 또 신빙성도 있어야지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두 가지 요건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문제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됐고, 자, 2번 또 보자. 2번.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 중요한 건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그거 당연한 얘기겠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과 관계가 없는의 동그라미,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로 쓰겠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혐의 사실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혐의 사실과 관계가 있는 증거를 바로 그 해당 범죄의 공소 사실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면은 어떤 이유로든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4번에 볼까요? 이제 4번. 자, 4번에 봅시다. 4번에 보면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쵸? 그러니까 피고인이 뻥 까는 게 아니라고 인정된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우러져 전체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직접 증거가 뭔지 간접 증거가 뭔지 정황 증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곁들여 볼게요. 자, 준비해온 화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직접 증거가 뭐고 간접 증거가 뭐냐. 직접 증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판사가 물어봤어요. 증인, 피고인이 홍길동을 찌르는 것을 보았습니까? 했더니 증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 봤습니다. 피고인이 홍길동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직접 증거야. 그죠?
증인의 입에서 그 범죄의 사실, 공소 범죄의 사실을 똑똑히 현장을 목격한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직접 증거가 됩니다. 간접 증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범행에 사용한 칼 표면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 칼을 갖다가 증거로 내밀었다든지, 아니면 범행 당시에 착용한 잠바나 신발에 피가 튀어 있었는데 그 피가 튀어 있는 그 잠바하고 신발을 검사가 증거로 내밀었을 때 그것은 전부 다 간접 증거가 되는 거야. 그 현장에서 칼로 찌르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 잠바하고 신발에 피가 튀었겠어. 그죠? 예, 튄 피를 갖다가 국가수에 의뢰해 보니까 혈액형이 동일하고 DNA가 동일하면은 뭐 100% 맞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것은 간접 증거고. 자,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소 범죄의 사실, 해당 범죄의 사실을 바로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보고 물어봤는데 증인이 제가 피고인이 홍길동을 칼로 찌르는 모습을 똑똑히 현장에서 보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직접 증거가 되면서 또 증인의 진술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는데, 우리가 양형의 조건, 자, 형법 제51조에 나와 있는데, 자, 저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연성지관, 그죠? 피해에 대한 관계, 연성지관, 동수결정, 동기, 수단, 결과, 그죠? 동수결정, 범죄 후의 정황.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성지관 동수결정 플러스 환경이다, 이렇게 좀 암기해 두십시오. 연성지관 동수결정 환경.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 내가? 네, 저 암기법이 어떻게 된다고? 연성지관 동수결정, 그리고 플러스 뭐다? 환경.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양형의 조건에는 연성지관 동수결정 환경, 이렇게 머리 중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정유정이 사건에서 보셨듯이 범죄 후의 정황도 바로 양형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내고 뭐 어쩐다고 하더라도 범죄 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는, 가방을 들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이렇게 길거리에 걸어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 아무리 반성문을 판사에게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을 해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예, 100% 최대 형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그런 양형의 조건, 얼마든지 법원의 직권으로 수집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